82년생 김지영을 읽고 감상평을 올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 페미니스트가 맞다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너도 페미니야 이런 식으로 막 예은 씨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르내렸고 자칭 안티페미니스트 유튜버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찻잔의 태풍 속에 있을 때는 팸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먹던 밥도 체할 것 같고 내면의 억울함이 본물처럼 솟아나서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모두 팸이와 여성가족부 때문이다라는 증오감에 불타던 2030 남성들. 이제 와서 나이 32 되니까 페미니즘이라니. 무엇보다 페미라는 이유로 깔게 많죠. 페미는 정신병. 악성 댓글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 태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금 되돌아봐 너희가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휘둘렸으며 이용당하고 버려졌는지.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유튜브에서 페미니즘과 함께 언급된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 다양한 젠더 이슈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작년 재보궐선거 직후부터는 남혐 의혹 기업, 또 양궁의 안산 선수, 최근에는 여성 경찰까지 격한 논쟁이 펼쳐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와 함께 페미나치, 또 무고죄, 군 가산점,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주요 화두로 등장한 걸 보면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사이의 대립 양상이 격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뻑가 구독자만 120만 명에 이릅니다. 올해 초 스스로 세상을 등진 BJ 잼미 씨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건 그녀가 남성 혐오주의자라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뻑가는 잼미 씨를 언급하며 누구보다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로 꼬삼 손짓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까요? 이기야 바로 저쪽 애들이 항상 쓰는 말이죠. 남성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상대방을 저격을 해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팬들이 알아서 공격을 해주니까. 제가 잘못 쓴 단어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성 댓글은 계속됐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에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도를 넘는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잼미 씨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잼미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악성 댓글을 그만 멈춰달라는 호소와 함께 잼미 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뻑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 얼굴은 다 가려버리고. 국내 유튜버 순위 22위의 뻑가. 전체 8억 5천만 뷰가 약 25억 정도의 광고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너네가 어떤 인간들한테 돈을 이렇게 왕창 벌어다 준지 이제 알겠어? 여성 혐오 콘텐츠로 약 9억 원의 수익이 예측됩니다. 여성을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은 상업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이슈라고 해서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인가, 혐오 장사라는 것입니다. 저격을 당하는 개인에게는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거부감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방패막이를 삼아 남성을 혐오하고 젠더 갈등을 유발해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려는 명백한 의도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소개하니? 반페미를 방패막이 삼아 여성을 혐오하고 젠더 갈등을 유발해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려는 명백한 의도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2016년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혐오 범죄에 분노했습니다. 차별 대신 성평등을 요구하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발언과 시위가 등장했고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자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당당히 남혐 얘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워마드 유저들이었거든요. 내가 작년 댓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찬양하던 한 젊은 남자와 댓글을 주고받았어.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어. 그 화가 난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 자신은 여가부만 없애준다면 무조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거래. 5년간 나라를 통째로 맡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일꾼을 뽑는 자리에서 단지 여가부를 없애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미련한 똥멍충이 같은 생각이지만 그는 정말 진지했지. 나보고 신남성연대를 찾아보라고 하더라. 찾아봤지. 무대에 올라서 마치 영웅이라도 됐냐. 순수한 남자애들 모아놓고 여자는 집안일이나 하는 하찮은 존재임을 떠들고 있었어. 그래, 너희가 강자이고 싶겠지. 그래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다른 존재가 자신들을 치고 올라오는 게 불편하고 뺏길 것 같은 위기감도 느꼈겠지. 그런 본능적 위기감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으니 어디서 최악의 예만 가져와서 워마드 같은 또 다른 극단의 나쁜 것들이 마치 여성의 페미의 전체인 양 포장하고 덮어서 이 세상 모든 페미를 쓰레기로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 영상들을 쭉 훑다가 어이없어서 웃었던 이유는 바로 무대 위에 모든 2030 남성들에게 영웅같이 기고만장 소리치는 저 인간도 마치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말하지만 예쁜 마누라 끼고 지 할 거 다 하던데. 그리고 무대 위에 서서 타인을 위한 아니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잔뜩 화장을 했지만 오로지 돈이 목적으로 보이던데. 무대 밑에서 환호하고 지지하는 남자애들이 안타까웠어. 귀한 시간 들여서 저러고 있는 게. 문제는 메갈리아나 워마드와 관계없는 이들에게까지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화를 푸는 것은 약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풀거든요. 이것을 마치 사회 정의의 실현처럼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분노 표출이자 상대방을 나보다 끌어내림으로써 얻게 되는 위안과 쾌감이다. 학교 안의 성평등 교육을 얘기하는 짧은 영상. 화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미디어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성 혐오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방송 직후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선생님을 남성 혐오자로 낙인 찍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선생님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 시위까지 벌였고, 저 선생님의 영상이 보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수단체가 나서서 저랬을까?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다는 보수가 왜 저런 짓이나 하고 있는지 정말 보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돼. 누가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히면서 이용만 하는지. 선생님의 퇴직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무려 2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복직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라는 공간이 트라우마적인 공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휴직을 해서 또 쉬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지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성기를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런 욕설이 담긴 건 트위터 같은 데로 오기도 하고 유튜브 댓글로 달리기도 하고. 개인 SNS도 다 비공개 계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안티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은 다르지요. 여성 우월주의자이자 남성을 혐오하는 게 한국의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합니다. 페미니스트를 혐오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실탄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보름 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성 경찰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슨 공포영화 실사판도 아니고 아주 소리까지 지르면서 난리가 났죠. 남친한테 애교 부리냐? 범인한테 사귀자고 좀 교태 떠는 거야? 팀장 지시에 따라서 시민들을 분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거 과정 전체를 보면은 했고 참여도 했고. 여성 경찰 채용 폐지 여론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여경 무용론을 등장시킵니다. 여성 경찰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커뮤니티발 여경 무용론과 맥을 같이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에 관한 비난을 시작하면 이를 먹잇감 삼아 이슈 유튜버가 여론을 만들어 퍼뜨립니다. 언론까지 뛰어들어서 재확산에 일조하고 나면 공권력이나 치안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만 남게 되는데요. 이런 성차별과 편견이 젠더 갈등의 본질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20, 30대 표심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년까지 핫하게 끌어오르던 반페미의 감정들, 선거가 끝나고 나니 어때? 그 세력에 놀아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이 세력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생각이 없어. 그 세력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역사를 보면 늘 그래왔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풍무리로 간첩이나 조작하고 국민들 공포감 조성한 다음에 표를 얻었었지. 이제는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최근 이번 선거에서 어땠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빨갱이로, 빨갱이가 뭔지 모르는 2030 너희들에게는 반페미로. 이 세력은 국민이 하나로 되는 것이 가장 무서워. 그래서 계속 국민의 세력이 흩어질 수 있게 골몰하는 종자들이야. 그래서 지역을 갈라쳐서 흩어놓고 세대를 갈라쳐서 갈등하게 만들고 남녀까지 갈라쳐서 싸우게 만들어서 뭉쳐서 커질 수 없게 만들지. 저항해야 돼. 이놈들의 속내를 파악하고 놀아나지 말아야 돼. 이것들은 끊임없이 시도할 거야. 비판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평생 놀아나고 피만 빨릴 거야. 부지불식간 주권도 뺏기고 노예 같은 삶으로 전락하고 말 거야. 20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 급부상한 건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가 특히 주목한 건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건 1월 초 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대선 전날 다시 한번 여가부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발표 직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청년 남성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습니다. 일단 혈세 낭비가 심하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책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초기에 배포한 공약 설명서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청년들의 공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폭, 성폭,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입법을 해오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그 많은 정책들은 뭘로 평가를? 20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한 문장으로 이 정책을 다 정책적 성과나 결과들을 다 무시하거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건가? 과거의 남성과 다르게 여자라는 이유로 뇌종양 환자까지 사실 끌고 가서 이제 징병을 시키고. 진짜 저급한 예야. 문제의 본질이 아닌 극단의 예를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뭐 여성 전용 주택,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뭐 여성 안심버스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여성 우대 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차별받은 기업밖에 없는 거죠. 잠재적 가해자라고 가르치.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누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본다고 가장 안 좋은 예를 들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 치고 군대에서조차도 성평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고 죄인 수치스러워야 하는 성별로 누가 너네를 죄인으로 보는데 누가 너네를 수치스러워한다고. 너네 엄마는 너를 남자라고 수치스러워 생각하니? 외도를 하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낚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너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예산들이 쓸 게 없어 보이겠지. 뭐에 대해서는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너는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네가 그동안 쓴 세비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정말 도움되는 데 썼다고 생각해?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는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해 소설과 영화를 통해 생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은 경력 단절을 포함해 남녀의 소득을 조사했습니다. 단 학교, 학과, 학점 등 같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를 비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득 격차가 전혀 없는데 한국에서만 18%가 난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82만 원을 벌 때. 팩이 다 똑같아도요. 유리천장 지수, 성별 임금 격차 등 국제적인 성평등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최하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더욱더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남성이란 이름 뒤로 정치인들이 숨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휩싸이게 만든 나쁜 세력의 잘못이지. 그 나쁜 세력에게 이제는 놀아나지 마.